76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남에게 좋은 사람보다 나에게 좋은 사람. 저자 조원희. 출판일 2023년 11월 14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자. 책 소개. 불편한 관계는 놓아주어도 괜찮아요.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 혼자 상처받는 당신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관계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듯 보여도 혼자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남의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만둬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이 책에서 조원의 작가는 관계에 얽힌 한숨과 걱정들을 다독이고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나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만든다. 불편한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책이다. 특히 20만 부를 돌파한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을 비롯해 다양한 에세이 베스트셀러를 배출하며 일명 에세이 맛집으로 불리는 필름의 신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올 한 해에만 때가 되면 너의 정원에 꽃이 필 거야. 김신의 과일. 감정은 사라져도 결과는 남는다. 오늘부터 성장할 나에게 등을 연속해서 베스트셀러에 올린 필름에서 2023년을 마무리할 에세이로 남에게 좋은 사람보다 나에게 좋은 사람을 내세운 이유가 궁금하다면 당장 책을 펼쳐보길 바란다. 항상 놀라운 기록을 보여주며 독자의 사랑을 받은 필름과 떠오르는 에세이스트 조원희 작가의 만남에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다. 저자 소개. 저자 조원희. 수필가. 사람에게 지쳐서 삶이 무기력했던 때가 있었다.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어울려 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애써 웃는 내가 싫어졌다. 생각이 가득해질 때마다 글을 적었다. 관계든 삶이든 나를 먼저 위해야 한다는 사실을 쓰면서 깨달았다. 이 책은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정답의 기준을 남이 아닌 나에게서 찾는 사람이 될 것. 불편한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책. 이 책은 작가가 관계에 지쳐 삶까지 무기력해졌을 때 시작되었다. 들어가니 갑자기 넓어진 인간관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나름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혼자만 가깝다 여긴 관계였으며 문제의 원인이 자신의 소심함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기 시작하자 무기력함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서 자신의 성격을 바꿔야 하는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는 생각이 복잡해질 때마다 글을 적었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았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고통은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결론에 다한 것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건지 생각할수록 내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게 된다. 남에게 관심을 가지면 불행해진다. 반대로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 행복해진다. 행복하다는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진짜 행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행복은 비단 웃고 즐기는 시간에서만 탄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거스르지 않고 솔직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히 나라는 사람에게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을 때, 그때가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슬프다는 생각이 들면 슬프다고 표현하고, 즐겁다는 마음이 들면 즐길 수 있어야 진심으로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지요. 한 번뿐인 지금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고 그때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감정일 테니까요. 행복은 긍정적인 의미만을 또한 부정적인 의미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마음속 감정에 솔직해진다면 그게 진정으로 행복한 거라 생각한다면 삶과 행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살다 보면 인생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순간이 온다. 특히나 힘든 시기는 운명처럼 한꺼번에 우리에게 다가오기 마련이라 한번 시작되면 버틸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밀려온다. 자라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썼던 것들이 자이든 타이든 한순간의 선택으로 없던 일처럼 사라져버릴 때, 평생을 함께할 것 같던 사람과 하루 사이에 등을 돌릴 때, 기대했던 일들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벌어질 때,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아플 때처럼. 만약 그런 순간이 지금이라거나 앞으로 그런 순간이 온다면 당황하지 말자. 지금 이 순간이 평생 갈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는지 너무 고민하지 말자. 어떻게 그리고 뭘 하든지 일어날 일들은 결국 일어날 테고 떠날 사람들은 떠나갈 테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순간이 오니까. 모든 일이 내가 만든 결과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니니까. 진짜 자존감. 내가 가진 모난 구석도 충분히 사랑하며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 어딘가 어설프고 부족한 부분들로 가득한 미완성품 그 자체이지만 천천히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아껴주는 사람이고 싶다. 충분히 나답게 나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이기를. 오롯이 나의 힘으로 힘든 세상을 강하게 버티며 살아간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일 테니까.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생겨도 그럴 수 있지 라는 다정함을
남들보다 느리게 가는 모습을 보여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너는 너야. 라는 따스함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사람이 되고 싶다. 타인의 인정으로 으쓱하는 삶보단 나의 인정과 응원으로 깊어갈 수 있는 삶이기를 바란다. 나는 누구보다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보단 조금 못나고 어리숙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삶인 것 같다는 마음가짐으로 씩씩하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그게 진짜 자존감이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튼튼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갈수록 단단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좋은 관계란. 좋은 관계라는 건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다른 부분마저 따스하고 다정하게 바라보는 관계이지 않을까. 예전에는 누군가를 만나면서 상대방과 내가 다른 부분이 생기면 나를 바꾸려는 노력이나 생각보단 상대방을 바꾸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떠나기 마련이었고 시간이 지나고서야 후회하게 되면서 그건 온전히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는 몰랐다. 좋은 관계라는 건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걸 온전히 인정하고 다른 점이 생기면 한 발자국 물러설 수 있는 것.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것. 꾸준히 표현하고 응원하며 사랑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소중함은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사실을.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시간이 아무리 부족해도 오늘 당장 끝마쳐야 하는 일이 있어도 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야 볼 수 있는 거리라도 어떻게 해서든 보러 가는 게 사랑이야.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아무리 속이려 해도 쉽게 속일 수 없는 게 사랑이야.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줘도 부족한 게 사랑이야.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사랑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사랑인 거니까. 좋아하는 데엔 이유가 있고 사랑하는 데엔 이유가 없는 법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특징.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않을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하기를 하게 되는 것,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미안하다는 말을 그리 쉽게 반복하지 않는 것, 서로의 관계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되는 것, 배우고 싶은 게 점점 많아진다는 것, 그만큼 핑계를 대서라도 함께하고 싶은 순간이 많아진다는 것.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치 않는 관계로 남아있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것.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사랑이 무서웠던 사람이 사랑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만큼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은 없다. 그러니 나는 우리가 사랑의 힘을 믿을 수 있기를. 사랑을 통해 잃을 것보단 얻을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어쩌면 인생의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지금의 사랑에 충실할 수 있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는 마음. 때때로 나는 대단한 행복을 바랐다. 지금 하는 일보단 더 행복한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지금 있는 곳보다 더 좋은 장소에 가야지만, 낮은 곳보단 높은 곳에 있어야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다. 하지만 다시 와서 생각해보면 대단한 것들이 내 행복을 채워주지도 않았으며 대단한 것들로 내 인생이 바뀌지도 않았다. 퇴근길에 본 따뜻한 햇살이 나를 반겨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동네 카페에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때 가끔가다 먹는 배달 음식이 나를 웃게 만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일, 하루에 한 장이라도 책을 읽는 행동이 내 모습을 바꿨다. 지금과 거리가 먼 대단한 것들을 바라보기보단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집중할 때, 그리고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사소하지 않게 바라볼 때, 그 순간 행복이 시작되고 작은 것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행복은 정말 가까이 있고 삶은 사소하다 생각했던 것에서 시작한다. 아무것도 아닌 시간은 없다. 어느 순간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해온 시도들과 경험들을 한데 모아 나를 점쳤던 적이 있었다. 이건 잘했고 저건 못했다. 이건 쓸모가 있었고 저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면서 나를 판가름 내렸다. 무엇이 됐든지 오직 빠르게 가는 것을 추구했던 내겐 쓸모 있는 일과 쓸모없는 일을 구분짓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삶을 지켰던 기준들이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냐고 묻는다면 그건 전혀 아니었다. 그땐 확실하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일들이 지금은 오답이 되어 있었고, 이전엔 틀린 거라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은 내게 꼭 맞는 일이 되어 있기도 했다. 삶이란 게 그랬다. 결국 모두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바뀌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삶은 결국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 되었다. 불과 몇 년 전에 나는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으로 코딩을 공부하며 이 길이 전부일 거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왔다.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은 없다는 생각에 내게 맞지 않는 방향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걸어가기만을 반복했다. 하지만 책을 통해
평범한 이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넓게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게 됐고, 그 순간 인생에서 정해진 길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누군가가 만약 나에게 불안과 방황으로 가득했던 대학 생활이 시간 낭비였냐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 시간들을 거치지 않고 살아왔다면 지금 내가 나를 위해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SNS에 글을 올리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테니까. 현재 내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적어도 인생에서 큰 후회를 남지는 않겠다는 생각, 모든 순간들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왔을 테니까. 아무것도 아닌 순간은 없었다. 아무것도 아닌 노력도 없었으며, 아무것도 아닌 결과도 없었다. 아무것도 아닌 인연도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닌 불행은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행복도 없다. 아무것도 아닌 어제도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내일은 없다. 결국 우리의 모든 순간들은 다 이어져 있고,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사람은 없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게 되더라도, 내게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꼭 기억하자. 내가 한 행동들은 결국 다 돌아올 거라고. 지금의 행동은 점이 되고, 그런 점들이 쌓이고 쌓여 선이 만들어질 거라고. 변화의 시작. 대학에서 갑자기 넓어진 인간관계에 지치고 괴로웠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우울증 아닌 우울증으로 2년 동안 집 밖을 제대로 나가지 못하며 내가 얻은 교훈은 환경이 바뀌어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전혀 깨닫지 못했다.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바뀌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불 속에서 버텼던 날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하지만 어느 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과 살기 위한 발버둥으로 억지로라도 집 밖으로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내 삶은 조금씩 바뀔 수 있었다. 대학에서 얻은 상처와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대에 입대하기도 했고, 평생 해보지도 않은 고깃집 알바를 시작하기도 했던 나는 1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내가 잘 알지 못했던 세상은 예상과는 달리 밝은 세상이었고, 나를 따스하게 반겨주었다. 단지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 상처 하나만으로 혼자 또 다른 상처를 만들었을 뿐이었다. 세상과 나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어디에서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었다. 만약 달라지고 싶다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을 기꺼이 해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익숙한 곳에서 멀어져야 내가 진심으로 가고 싶은 곳에 닿게 되니까. 평생 동안 살아온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때로는 나를 내려두고 철저히 노력하는 삶이기를 바란다. 그렇게 변화는 점차 시작된다. 나도 했으니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성과보단 성취를 위한 삶.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이나 실패보단 눈에 보이는 화려한 모습과 돈에만 치우쳐 돌아가고 있다. 과정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는 걸 간과한 채로 누구나 빠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일부는 생각이나 이유 없이 따라하기도 한다. 때로는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눈으로 직접 보이는 성적과 결과적인 수치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지만 시야를 넓게 바라보려 노력하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물론 돈과 겉모습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남의 길을 따라가는 것보단 나만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단기적인 목표나 결과보단 장기적인 행복이 더 중요하다. 결국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많을 것이고 앞으로 더욱 많은 경험을 해나갈 테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단 눈에 보이지 않는 무던함과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갈 테니까.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단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보단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수 있기를. 성과를 위한 삶보단 성취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숫자만이 내 삶의 전부를 보여주고 증명해 주는 것 아니니까. 개인의 행복. 막연히 행복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뭘 해야 행복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건지, 왜 행복을 원하는 건지에 대해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다. 이제 와서 나만의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단 한 사람과 있을 때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 누군가와 연락을 하며 감정을 교류하기보단 나만의 세계에 집중할 때 삶의 이유를 찾고 행복을 느낀다는 것. 하기 싫은 일을 버텨가며 돈을 버는 삶보단 비교적 적더라도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해야 행복을 느낀다는 것. 저렴한 물건을 살 때도 빠르게 장바구니에 담는 것보단 이것저것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라가며 장바구니에 담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이었다. 행복의 의미는 저마다 다르다. 누군가는 나와 반대로 남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활동적인 것들이 취향과 취미에 더 맞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순간이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다. 다들 나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타인의 화려한 삶을 모방하지 않고 나만의 행복에 대해 사색해 볼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행복의 모습일 거라 생각하니까. 누구도 내 행복을 대신해 줄 사람은 없다. 결이 맞는 사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풍경을 봐도 행복하지 않다는 건 좋은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은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좋은 추억으로 남지 못할 것이다. 인생에서 행복했던 순간의 대부분은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서 온다. 여기서 좋은 사람은 결이 맞는 사람이다. 나와 잘 맞지 않는 것을 굳이 맞추려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관계의 유지를 위해 영양가 없는 말을 뱉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한 사람만 노력하지 않고 서로가 노력할 수 있는 관계. 결이 맞는다는 건 단순하게 취미나 취향이 닮아 있다는 것이 아니다. 결이 맞는다는 건 말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이 비슷하며 행복을 느끼는 방식이나 이유가 비슷하다는 것.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행동에서 배려와 존중이 기본이 되고 다른 것을 틀리다 말하지 않는 것. 각자의 행복대로. 관계에선 주는 것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받는 것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그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항상 주는 것에서 더 큰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 관계는 이득과 손해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물론 맞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 나조차 꼭 그런 기준에 맞춰 살아갈 필요는 없다. 내가 경험한 관계는 서로의 득실을 따져가며 이어지는 관계는 결국 끝이 모두 좋지 않았으니 가진 걸 나누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면 되고 주는 만큼 받아야 하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된다.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는 말도 사실도 없다. 모두 각자만의 관계에서 각자만의 행복을 누리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된다. 누군가에게 강요할 필요 없이, 강요받을 필요도 없이 사랑해 나가면 된다. 다만 서로를 계산하는 관계는 누구보다 빠르게 무너진다는 걸 기억했으면. 삶에서도 청소가 필요할 때가 있다. 가끔 내 삶이 비참하다고 느껴지거나 마음이 복잡하다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책상에 있는 쓰레기들을 치우고 방바닥과 옷장에 있는 옷들을 정리하며 생각이 많아지는 뇌를 정화시킨다. 정리를 마치고 나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집중해야 할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한 시선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수 있었다. 일이든 인간관계든 삶에서 주기적으로 청소가 필요할 때가 있다.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들을 집어넣기보단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일 때가 많았으니까 관계에서도 너무 다양한 인연의 에너지를 쏟기보단 소수의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게 더 행복할 때가 많았으니까. 인생은 어쩌면 채우는 것보단 비우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넘쳐 흘러봤자 내 능력과 그릇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행복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곳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만의 기준.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속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관계마다 어느 정도의 선을 만들어 놓는 편이다. 관계 속에선 나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 놓는데 최종적으로 우린 어떤 관계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때로는 개방적으로, 때로는 규칙적으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지나치게 자유로운 관계는 적당한 선이 없기에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면 영문도 모른 채 관계가 끝나게 되는 최악의 경우로 번지기도 한다. 특히나 한번 넘어간 선은 다시 원상복구할 수도 없고 서로에게 상처만 될 뿐이니 골치 아픈 일만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서로 간에 지켜줬으면 하는 것들이 각자의 머릿속에 존재한다면 그런 관계는 오히려 편안해질 수 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우리만의 기준을 만들어보자.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규칙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단 하나의 선을 두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는 노력이 더욱 서로를 끈끈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만약 누군가가 함께 정한 관계의 선을 넘고 당신의 마음을 갈라놓는다면 이해할 게 아니라 과감히 돌아설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를 위한 관계를 한 사람만을 위한 관계로 만든다면 그건 오래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여러 번 상처를 준 사람은 또다시 상처를 줄 테니 때로는 말끔히 잘라내야만 한다. 관계는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닌 우리를 위한 거니까. 대체 불가능한 행복. 때로는 마음속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 옷을 주문하거나 밖으로 나가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소비하기 바빴던 적이 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들이고 얻는 단 하루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삶을 단 1%라도 행복하게 바꿔줬을까? 누구나 예상하겠지만 결과는 뻔했다. 마음속 욕망을 채우려는 물건들은 내가 사는 공간을 가득 채워주기는 했지만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로 텅 빈 마음은 전혀 채워주지 못했다. 오히려 내 욕망을 더 빠르게 키우는 촉진제가 되어버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결핍은 더욱 커졌으며 나의 본질적인 문제나 우울을 해결해주진 못했다.
살면서 진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나라는 사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다.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을 때, 외부 환경이나 사람에게 기대려 하지 않았을 때 나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었다.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나라는 사람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속이 공허하다면 용기를 내어 공허한 마음속을 들여다보자. 넘쳐나는 생각들을 종이 위에 풀어 써보며 훌을 털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나라는 행복을 찾아가자. 진짜 나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오로지 나에게서 나온다. 내 인생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할 때마다 남들의 눈치부터 보곤 했다. 모르는 것이 있어도 쉽게 손을 들어 물어보지 못했고, 음식점에 가거나 가게에 들어가서도 내가 요구해야 할 것들을 요구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툭툭 꺼내는 말조차 반박하지 못할 정도였으니 심각한 수준이었다. 단순히 웃어넘기기 바빴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내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눈치에 대한 생각도 서서히 변했다. 소심한 마음 때문에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점점 표현하면서 느낀 건 사람들은 나에게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뭘 하든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곁에 있을 거라는 것. 그러니 상처받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 한 번뿐인 인생을 나답게 살지 못하고 남에게 맞춰 살아가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지 않을까.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남을 상처 주지만 않는다면 내 생각과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해도 좋다.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자. 내 인생이 먼저 행복해야 하는 거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온전히 내 것이니까. 삶의 시작과 끝.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는 모습은 너무 약한 모습 같다며 부끄러운 모습이라 숨겨야 한다며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울음조차 손으로 막아버렸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때가 되면 울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부터 울음이라는 감정에 솔직해지기 시작했다.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연인 앞에서도, 침대에 혼자 누워 노래를 들을 때도 흐르는 눈물을 억지로 닦아내려 하지 않았다. 물론 당시에 처한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서 울었던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울지 말아야 할 이유를 더 이상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는 어른이 될수록 우는 모습을 부정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였고,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감정 자체를 속이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봐온 사람들 중 정말 강하다고 느낀 사람들의 특징은 감정을 바로바로 개워낼 줄 안다는 것. 우울함과 절망감 같은 감정들을 쌓아두지 않고 울음을 통해 건강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울음은 나와 내 감정에게 충분히 솔직하다는 의미다. 또 울음은 온 마음을 다해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니 흐르는 울음을 억지로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감정을 참아낸다고 해서 강인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큰 병을 만들 뿐. 원래 우리의 인생은 울음으로 시작되고 울음으로 끝나는 거니까. 울어도 된다. 정말 그래도 된다. 하나뿐인 당신과 우리에게. 있잖아, 우리만의 기록을 남기자. 우리가 가장 예뻤던 순간을 기록하자. 너와 내가 웃는 모습을. 사는 게 힘이 든다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그러면서 그땐 그랬지 하고 이따금 다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왕이면 사진보단 동영상을 찍자. 그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하자. 그날의 풍경과 소리들을 담는 거야. 기분이 울적할 땐 그동안 쌓아온 추억들을 느끼면서 지금은 왜 이렇게 됐냐는 장난도 치는 거야. 앞으로는 아마 더 삶이 각박하고 힘들어지겠지. 하지만 그때보다 더 예쁘고 멋지게 빛나게 살자. 그리고 현재를 또다시 기록하자. 평생을 기억할 수 있는 과거를 기억하며 기록하자. 사랑을 시작하면 항상 아쉬운 게 생긴다.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더 그렇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건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선물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많이 좋아한다는 표현이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는 생각이 항상 관계를 망친다. 무엇이든 꾸준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렵다. 익숙해지는 관계에 필요한 건 어쩌면 적절한 긴장이지 않을까.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꾸준히 가지며 알게 모르게 챙겨줄 수 있도록.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아끼지 말자. 다정한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순간 사이사이에 건네자. 꾸준한 사랑을 하자. 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처럼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사랑하며 사랑받도록 하자.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1.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 것. 2. 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말 것. 3. 남들의 생각 없는 말과 표현에 괜히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말 것. 4. 주변의 사람을 늘리려고 하기보단 지금 내 곁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더 집중할 것. 5. 남보다 나를 더 챙길 것. 6.
힘이 든다면 힘들다고 말하고 좋으면 좋다고 말할 것. 7. 순간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말 것.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즐기려고 노력할 것. 8. 몸과 마음을 하루라도 빨리 챙길 것. 9. 해야만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의 균형을 찾을 것. 10. 산책을 자주 하며 세상을 조금 더 멀리 바라볼 것. 11. 뭐든지 조급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할 것.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는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빠르게 떠오르고 지는 별 같은 사람보단 엄청나게 빠르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묵묵히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무언가를 해냈다면 성과에 도취되지 않고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순수했던 본래의 상태를 유지해낼 수 있는 사람. 감히 배우는 걸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 방법을 꾸준히 찾아나가는 사람. 시작은 쉽지만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유지하는 것, 비교로 가득한 세상에서 결국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 거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니까. 화려하게 빛나지 않아도 아름다운, 자극적이지 않은 수수한 빛을 내며 자리를 지키는 멋진 사람들이 있다. 내가 가진 행복. 1.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나를 아끼며 키워주셨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그들에게 사랑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 2. 대화는 자주 나누진 않지만 가끔씩 장난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누나가 있다는 것. 3. 회사에 다니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홀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버는 것. 4. 못난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5. 온전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6. 그날에 떠오르는 생각을 쓰고 올리면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7.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8.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하루하루를 너무 무겁게 살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나는 내 삶을 너무 보채기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무겁게 살아온 것 같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오늘을 누구보다 무겁고 심각하게 살아갔다. 그로 인해 얻은 건 앞으로 내 삶에 대한 무게감과 책임감,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열등감뿐이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기는 했지만 정작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었다. 뭐라도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느낌이 들었기에 가치 있는 삶보단 남들이 가는 곳을 따라가기만 하는 삶을 살 뿐이었다. 꼭 포장된 도로로만 달려야만 하는 삶이어야 할까? 이미 잘 닦인 길을 따라가야만 행복에 다다를 수 있을까? 적어도 내게는 아니었던 것 같다. 항상 효율적인 것만 찾고 어떻게든 빠른 길로 갈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성향은 나와는 맞지 않았다. 하루하루를 너무 무겁게 살고 싶지 않다. 빠른 속도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아내고 싶지는 않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할 때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것이니 너도 너의 길을 가라는 말을 건네는 사람이고 싶다. 그렇게 나만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람이고 싶다. 그리고 예전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지금 가는 속도보다 더 천천히 가도 된다고. 이 정도로 느리게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느리게 가도 된다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